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올해부터 유틸리티 업종을 맡게 된 성종화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10월 4일 이달 초 발간된 유틸리티 업종 인덱스 리포트인데요. 유틸리티라는 개념하에 소섹터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섹터 하나하나 공통분별 심층 분석, 디테일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약 160페이지 정도 달하는 책이 되어버렸군요. 간단하게 앞부분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틸리티는 우리 이제 정부 시장에서는 하나의 업종처럼 이제 이야기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인 것 같고요. 유틸리티라는 개념 하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업종, 상당히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산업은 보통 전기, 가스, 상하수도, 또 교통인프라 등 필수 공공재를 생산의 소비까지 쭉 경제 주체에게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분석의 관점에서 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하수도 교통인프라는 상하수도 수상공사나 또 교통인프라 철도공사는 아직 이제 상장업체가 아니고요. 공기업이면서 상장업체가 아니고 또 관련한 어떤 부품들은 크게 다루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찌 보면 기계업종에 가깝겠죠.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좁은 의미로 보자면 유틸리티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전기, 가스 정도로 알면 되고요. 전기, 가스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 요 개념 하에도 세부적으로는 유통, 기계, 화학, 금속, IT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방대하고도 또 포괄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LPG, SK가스나 이완처럼 LPG 유통업체들은 업태로 보면 유통업체이잖아요. 그리고 변압기로 대변되는 전력기기 업체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올해 들어 저희 유틸리티 내에서는 가장 핫했고 최근 한 2개월 이상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력기기도 기술적으로는 또 기계업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각 증권사별로 저처럼 유틸리티 업종 담당자가 커버를 하기도 하고 또는 기계업종 담당자가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고도 포괄적인 어떤 유틸리티라는 개념을 세부 섹터별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전기, 가스만 다루는데 전기 쪽에서는 한국전력처럼 전기 생산 판매 쪽 하나, 그 다음에 전력기기나 또 전선들처럼 전력기기 및 전력기자재 하나,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기타 공통군으로 한전자회사 중에 이제 발전소 설계나 정비 등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을 또 한 묶음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가스, LNG, LPG 묶어서 가스를 또 한 묶음으로 분류하고 대략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 자료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비틀어가지고 세부 업종, 세부 섹터별로라기보다는 저희들 투자가 또는 애널리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나 또는 체크 포인트, 어떤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공통군별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파트 4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1, 2, 3, 4. 파트 1은 유틸리티 대표이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유틸리티라는 개념 하에 있지만은 세부 업종별로 보면 업태는 다르죠.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가스니까. 그러나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는 거의 유사하죠. 소위 기성전 판매 요금, 동병상련의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죠.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딱히 공통군으로 나누기 어려운 한전자회사이면서 발전소 설계업체인 한전기술, 정비업체인 한전 KPS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 차원에서는 하나의 공통군별로 별도로 묶었고요. 그리고 LPG 유통업체 SK가스, 이완. SK가스는 내년부터는 LNG도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자스트 LPG 업체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적인 LPG 유통회사 2개, SK가스, 이완. 그리고 저희 유틸리티 산업 내에 원래 주가가 제일 핫했던, 지금은 물론 조정 중이지만 전력기기 3사,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업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대표이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동병상련의 관계에 놓여 있고 주가가 하방 정지선만 유지하는 단계를 넘어 뭔가 위로 우상향하기 위해서 어떤 방점을 찍어야 할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은 기승전 판매 요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에너지 원재료 뭐 유가라든지 또 석탄 가격이라든지 그 LNG JKM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그 LNG 수입 가격이 LNG JKM에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두바이 유가에 오히려 한 5개월 정도 연동되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 이 커머디티 원재료 가격 추이가 이러함을 참조 삼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 초급등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 작년 연말 한 11월 정도부터 또 가파르게 하향 안정화돼서 올해 한 6월, 올해 상반기까지는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다가 공교롭게도 딱 하반기가 접어드는 3분기 첫날인 딱 7월부터 요 9월까지 7, 8, 9개월, 한 3개월 정도는 또 꽤나 반등을 하다가 10월 들어서자마자 살짝 그 안정화 추이로 전환되는 듯 하다가 10월 7일 날 그 안식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열받은 이스라엘이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반격을 개시하면서 한 10월 9일부터 약간 반등하고 있는 이런 지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한국전력은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원료비 연동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파르게 그 우리가 에너지 원재료가 모든 어떤 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원재료의 어떤 기본 베이식은 사실은 석유잖아요. 그러나 한국전력의 발전 연료비 또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어떤 전력 구입비 이런 그 영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핵심 에너지 원재료는 직접적인 그 에너지 원재료는 석유가 아니고요. 석탄하고 LNG입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도 그렇고 민간 발전사들도 그렇고 발전 그 에너지 원료 중에 유류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미미해요, 사실은. 그 원자력과 석탄, 원자력이 제일 그 비중이 높고요.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석탄, 그리고 LNG가 상당 그 세 개를 합치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나머지 화석연료 두 개보다는 석탄하고 LNG보다는 발전 단가가 압도적으로 싸고 또 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원재료 가격 변화가 그 원자력의 발전 단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별도잖아요, 별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원재료 가격이 변동해서 어떤 그 영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석탄하고 LNG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석탄과 LNG 가격이 스무스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 물론 뭐 그 전기 판매 단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올려주기는 하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공기업이고요. 또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공공재다 보니 국민들 어떤 그런 서민 그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소위 그 약간 정부 입장에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려주기는 올려준다 하더라도 밑단에서 비용이 올라가면서 영업 비용이 급증하는 게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신용만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그 미스매칭 갭에 의해서 한국전력은 곧바로 원료비 연동제가 아니니까 곧바로 영업 손실이 확 적자가 생겨버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뭐 일단 그 LNG 가격이 변화하면 그 두바이 유에 한 5개월 정도 연동해서 수입 가격이 변화하면 그죠? 판매 가격도 원료비 연동제니까 바로 증가를 해서 그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는 대로 올려줍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회계적인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보전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엄밀히 말하면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나뉘는데 도시가스용 중에서도 이제 민수용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주로 이제 서민들이 쓰는 그쪽에 이른바 소매단가, 수치단가는 그만큼 뭐 올려주기는 올려준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게 이게 올려줄 수 없다 보니까 서민경제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론적으로 회계적으로 이익은 보전되나 뒤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 이른바 미수금이 생기는 자 여러분 한국가스공사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수용 중심의 이 미수금 우리가 그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핵심 문제인 이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만기가 있고 또는 수치 대상자, 이른바 채무자가 있는 그 약간 외상 매출금과 비슷한 성격의 그 미수금이 아니고요. 그 정부가 인정해주는 인정자산으로서의 조금 독특한 미수금입니다. 이름만 미수금이지.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을 깔느냐면, 여러분 에너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원재료는 평상시 적정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수급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을 해도 곧바로 또 가파르게 안정화되고요. 반대로 급락을 해도 또 가파르게 반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점에, 그 어떤 특정 시점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의 미수금도 가령 LNG 가격이 급등해서 미수금이 확 쌓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LNG 가격이 급 하락할 때는 반대로 판매 요금을 그 원료 가격이 하락한 데서 확 빼는 게 아니라 안 빼든지, 오히려 미수금을,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와중에서 조금 올려주든지 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회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다시 회귀 안 하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끝도 없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 미수금은 영원히 회수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어떤 커머디티의 속성상 값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회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다 작년에 그 가격이 급등할 때 한국전력은 영업 손실이 확 쌓이고요. 작년 한 해만 30조가 넘었죠. 또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확 쌓였는데,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양사 모두 다 작년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분모 분자 같이 빠져 있고요. 그 올해 들어와서는 필요한 수준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넉넉한 수준의 판매 요금 인상은 없기 때문에 없었지만, 그래도 에너지 원재료 가격이 급 안정화되면서 비용이 안정화되는 그것만으로도 한국전력은 영업 손실이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1, 2분기에 손실의 절대 규모는 대폭 축소가 되었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회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신규 발생 규모가 1, 2분기에 크게 안정화됐죠.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주가가 뭐 지하 2, 3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을 유지하는 역할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방 경직만 유지하는 단계, 하방 경직을 유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뭔가 위로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인 판매 요금 인상이 상당히 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가가 위로는 못 가고 밑으로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뭔가 좀 이게 좀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데 안 좋게 말하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7월 이후에 차차 이제 에너지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잘 버티던 주가가 거기서 조금 더 빠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의미 있는 수준의 요금 인상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여론이고요. 내년 4월 이후에는 그러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주느냐, 단발성이 그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올려주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4월 총선이 끝나면,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20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까지는 그래도 국민들 분위기를 살펴야 되는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벤트 이슈가 없다 보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양사는 말할 것도 없고, 투자가들도 실제로 그때부터 해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대략 한 1년 반 정도의 그 기간이 올린다면 요금 인상이 적기이긴 해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국가전력망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뭐 민영화 이야기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복잡 미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자산인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는 한전의 누적 손실을 뭔가 해소를 해야 되는 거는 그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많은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 자체는 총선 이후에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요금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2022년 말에 2023년 그 필요 요금 인상을 회사가 제출한 게 51원이었잖아요. 그 킬로와트당. 51원인데 실제 올해 1분기에 한 13원 정도 올리고 1월 달에 그 5월 중순에 또 한 8원 정도 올려줘서 좀 부족했는데요. 그건 51원이라 하면 그 작년 11월부터 에너지 가격이 막 안정화되면서 그 안정화 과정에 있는 고무렵 기점으로 이제 필요한 게 51원이라는 의미였고, 그로부터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좀 달라져서 지금 필요 인상분은 51원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얼마 전 뉴스였나요? 그 한 25원 정도를 일단 인상안을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감안하면 뭐 1월 달에 일반적으로 그 12월 달에 결정해서 1년에 올려주는 수준 정도만 좀 이게 일부 좀 올려준다 그러면 그 4월 총선 이후에 가령 한 5월 정도의 어떤 요금 인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금 인상이 작년처럼 막 50원, 60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솔루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정도만 참조하시고요. 투자가라면 내년 4월 이전에 이제 결단을 내리겠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뭐 무조건 그럴 것이다. 무조건 적극파 이러긴 좀 그렇고 여러 정황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투자가로서는 내년 4월 이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7, 8, 9월 3개월 동안 지금 두바이 유가 뭐 석탄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를 때 한국전력의 발전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그 반영이 돼가지고 영업비용에 영향을 미쳐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한 5개월 정도 렉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3개월 실적에는 영향이 없고요. 4분기 이제 후반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가 3개월 풀리 반영됩니다. 공교롭게도 한국가스공사도 우리 뭐 오해하기 쉬운데 그 LNG JKM 가격이 아니라 두바이유 가격 대비 보통 한 5개월 정도 수익 가격이 레깅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국가스공사도 7월부터 오른 그 유가가 실제 수익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은 한 5개월 정도 레깅이니까 마찬가지로 4분기 말부터 영향이 있고 미수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리고 내년 1분기가 3개월 풀립니다. 공교롭게도 4월 총선 직전에 뭔가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그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일단 한국전력도 한국가스공사도 7, 8, 9개월 동안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또 그때 몰리긴 해요. 그런 모든 정황과 또 그 시점에 어떤 뉴스 플로우 또는 정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양사가에서 흘러나오는 뭐 이야기들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유틸리티에서는 어쨌든 양사가 가장 대표 대상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소 설계 정비 이사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기술은 발전소 설계 업체인데 뭐 원자력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소를 뭐 1년에 몇십 개씩 막 짓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원자력 발전 관련 어떤 모멘텀주다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 정부는 어쨌든 전 정부의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어떤 그 원전에 대해서 약간 좀 분위기가 냉각되었다가 2021년, 22년 특히 2022년에 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초급등을 하면서 발전 단가 효율성 관점에서 결국은 대안은 원자력이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또 친원전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고요. 중동이나 유럽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국내외 원전 확대에 따른 안정적 성장주로서의 어떤 이미지와 그 어떤 투자 컨셉이 정립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만 내년까지 약간 중단기적 코스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직접적인 어떤 그 원전 테마주로서의 속성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 차트가 지금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7배 올랐는데요. 퍼가 막 240배. 그 당시 이제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원전일 수밖에 없다. 원전을 버릴 수가 없다. 그 필요성이 재부각되는 그 스토리텔링만으로 주가가 8개월 만에 거의 7배가 올랐던 것이죠. 솔직히 좀 과했죠. 전형적인 테마주죠. 소위 시제 말로는 약간 잡주 비슷한 흐름이었죠. 과했죠. 그죠? 그리고 그 한전기술이 실제 실적에서 이 분위기에 수혜를 입은 것은 1년 4개를 거쳐서 2022년부터 턴어라운드 했는데 주가는 2021년 11월까지 과하게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2022년까지도 건너뛰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안 좋은 그런 국면입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가 4차 A본과 11차 정기본이 같이 발표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 전체적인 여론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은 그 신규 원전 재개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궁극적으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신규 원전 재개 움직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정기본 작성 그 스타트 시기도 빨랐잖아요. 한 7, 8개월. 얼마 전에 8월부터 아마 11차 정기본 수립 작업에 들어갔고 이런저런 뭐 여론으로는 올해 말에 그 초안이 나온다 정도까지 이야기 들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어떤 뉴스 플로우 그리고 혹시 초안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여론이나 분위기가 뭐 거의 신규 원전을 담는다는 분위기가 혹시 있다면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제 정기본 애기본이 나올 때 뭐 분위기 이런 그때그때의 뉴스 플로우를 참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한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한. 왜? 테마주의 주가는 상당히 플락추에이션이 크거든요. 7월 달에 산자부 회의에서 신규 원전의 어떤 뉘앙스를 풍길 때, 뭐, 한전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기타 뭐, 관련된 어떤 중소형주 주가가 소위 급등을 했다가 한 2, 3개월 정도 지금 또 한 2개월 정도 아무 뉴스가 없다 보니까 그때 올랐던 것도 솔직하게 좀 다 토해냈죠. 그런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대응의 영역이다. 다만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이 신규 원전이라고 하는 이 테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또 강력한 테마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 너무 욕심 부리지는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 내가 이 주식을 잘 들어가서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잘 그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한전 KPS는 발전소 정비업체입니다. 정비업체. 그죠? 그러니까 뭐 매년 뭐 발전소를 막 수십 개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전소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탑라인 매출 성장성은 한 4 내지 6%, 4 내지 7% 연간 안정적이고요. 결국은 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인데 정비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얼추 50% 가까고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최근 10년간 한 3, 4년 주기로 뭔가 인건비를 아까 그 원전 얘기가 여기 담겨 있고요. 지금 원전 관련해서 해외 쪽은 그 폴란드 2 내지 4기 한때 팀 코리아가 유력 수주 후보로 보는 그리고 체코 1기가 내년 말 정도 예정으로는 내년 말에 최종 결정이 난다 정도 일정으로 잡혀 있고 그 시장 일반 여론은 폴란드 2, 4기는 그 오픈 비딩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들어가서 하는 단독 수혜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일정이 조금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주를 따는 거는 그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여론이었고 체코 1기도 원전 설계 발전 기술 가지고 있는 5개국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중국, 러시아는 제끼고요. 또 프랑스는 최근 10년 보면 자국 우선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수출 쪽에는 맨날 낯길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고 미국도 스림 말씀 사고 이후로 20년 이상 신규 원전을 드랍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좀 유력하지 않겠나 보고 있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그 APR 1400 노형 관련 이 직지세상과 소송 문제가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 BNPP 바라카 원전 그 사기 들어갈 때는 약간의 로열티 지불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분위기인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원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바라보는 눈길이 약간은 차가울 때였고요. 지금은 결국은 원전이다 해서 좀 오히려 좀 원전이 지금 좀 확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어떤 회사 차원을 넘어서 미국 이 개인적인 느낌이 약간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원전이 치고 나가는 걸 좀 견제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요거는 지금 그때 여론과 달리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조금 노이즈를 탈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지켜볼 일입니다. 우선은 내년 상반기 이거는 뭐 원래 일정도 그죠. 내년 말 이야기니까 우선 내년 상반기에 신규 원전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조금 슬기롭고 디테일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가름하고 넘어갑니다. KPS는 정비업체니까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한 3, 4년 주기로 뭔가 인건비를 컨트롤하면은 안 좋았던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한 몇 년은 좋아지는 그림. 그 인건비를 손 놔버리면 나름 좋았던 또 영업이익이 피크아웃 하고 한 몇 년 안 좋은 왔다 갔다 하던 업체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전체 비용 예산을 막 그쪽에 약간 이게 컨트롤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에 발맞춰서 인건비의 컨트롤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올해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적어도 뭐 한 3년 남았으니까 그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어쨌든 인건비를 좀 신경 쓰는 분이 물론 그 내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올해 와야만큼 그렇게 폭발하게 성장은 안 하겠지만 올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내년부터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턴어라운드하고 증가하는 분위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요. 오히려 재작년 대비 작년은 더 빠져버렸고 작년 대비 올해도 질금질금 빠지다 조금 이게 좀 유지를 하다가 또 조금 빠지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멀티플이 한때 뭐 15배가 18배, 15배 하던 것이 지금 한 10배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분명히 비정상적이긴 하나 한전 KPS를 커버리지하는 저 포함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똑같은 톤으로 1년 내내 떠들어봐야 주가는 반응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LPG 2사
물론 SK가스는 내년부터는 저스트 LPG 업체가 아니라 LPG, LNG 업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그 LPG 실무 판매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처럼 뭐 얘들도 굳이 이름을 붙이면 상품비 연동제라고는 할까요? LPG 커런 프라이스, LPG CP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판가에 증가를 해요. 근데 LPG는 보통 겨울 난방 성수기가 있고 여름 비수기, 1년에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계속 이게 로테이션을 하죠. 가격도 올랐다가 빠졌다가. 근데 일반적 실무 판매만 보면 오히려 가격이 빠질 때는 공원 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특징이 있고요. 가격이 오를 때는 좀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CP가 오를 때 내릴 때나 평상시에는 보통 그 오르고 내리는 것의 한 80% 정도를 판가에 반영하거든. 그래서 CP가 빠질 때는 사실 이만큼 빠졌는데 판가는 한 80% 정도밖에 안 빼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고, 오를 때는 예를 들어 CP는 이만큼 올랐는데 판가는 요것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되는. 그래서 원래 거기다 근데 연간으로는 거죠. 성비수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 메이크업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존되는 꽤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CP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국가 경제상, 서민들의 상황, 또 물가, 약간 정치적으로 하필 그 타이밍에 뭐 선거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CP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원래도 사실은 그 CP가 오른 것만큼 판가를 못 올리는데 평상시에 한 80% 올렸다면 그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요. 약간 정부적 판단에 따라 그것보다 훨씬 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한 번씩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8월 달에 CP가 꽤 반등했는데 9월 달에는 판가를 오른 CP의 50%밖에 못 올렸잖아요. 원래.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선거도 눈앞에 있고. 그래서 이 페이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런 상황. 특히 이제 CP 가격이 오를 때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원래 출발했는데 지금은 약간 독자적으로 예전처럼 그냥 무리하게 막 좋을 때로 확 좋았다가 또 반대로 사고 터지면 막 적자 나고 연간으로도 그러는데 분기별로는 막 예측 불가능한 플락츄에이션, 누구 말 맞다나 완전히 복불복 같은 이런 흐름은 조금 덜합니다. 물론 뭐 분기별로는 좀 플락츄에이션이 있긴 한데 요새는 그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연간 그 성비수기에 따라서 성수기의 가격이 이만큼 오를 것 같다면 그 중간 적정한 가격에서 적정한 양의 선물 매수로 대응하고 빠질 때는 또 그 윗단에서 선물 매도로 대응하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다가 혹시나 중간중간에 어떤 특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이상 상승, 이상 하락할 어떤 정보가 취득이 되면 그 무렵에는 또 약간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그 1분기가 중동 쪽에서 어떤 특수가 발생하면서 상승 요인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 2, 3월 정도면은 또 비수기 4분기를 겨냥해가지고 원래 CP 가격이 싹싹 빠질 때 되는데 약간 이상 급등 요인을 파악을 하고 이제 SK가스가 거기에 선물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SK가스 1분기 트레이딩 수익이 상당히 좋았던 뭐 그런 상황들. 상대적으로 또 그 무렵에 이와는 그 1분기에 트레이딩 수익이 조금 덜했고요. 반대로 2분기는 또 SK가스가 조금 공격적 대응을 했는데 분위기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SK가스가 페이퍼 트레이딩 쪽이 조금 더 안 좋았다면 또 이와는 또 선방하는 서로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연간으로 쭉 보면 최소한 한 몇백억 정도 이익을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 비해 전통적으로 멀티플한 거죠. 과거에 그 복불복의 상황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작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디스카운트도 아니고 글로벌 피어 대비로도 80% 정도 디스카운트 많이 싸죠. 이와는 또 SK가스보다 좀 더 싸고. 요게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의외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감안하면 이 정도 디스카운트는 조금 과하다. 해소돼야 된다. 이거를 제가 계속 이제 알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그렇다고 확 뭐 급등하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의외로 배당 매력도 좀 있고요. 요 자료에는 없는데 그 SK가스가 얼마 전에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 내년 9월에 울산 GPS LNG LPG 복합 발전소가 상업 가동이 되는데 이 LNG 관련된 어떤 로직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 평상시에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LPG가 LNG보다 발열량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시기에는 LNG가 LPG 가격보다 가격이 조금 싸요. 원래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PDH의 석유 화학용 말고 약간 연소용 연료용 있잖아요. 뭐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또 공장하다 보면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 처리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평상시에는
그 LNG 가격이 이제 LPG보다 좀 싸기 때문에 LNG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LPG는 용도가 주로 뭐 수송용, 난방용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수급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생겨도 사용량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에 LNG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아직까지는 워낙 발전 비중이 높아서 어떤 수급이 뒤틀려도 전기 생산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구간들이 간헐적으로 옵니다. 2021년 말에 이제 유럽에서 그 우리 탈탄소 친환경 풍력에 몰빵했다가 바람이 안 불면서 갑자기 LNG로 돌았을 때, 그리고 이듬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이때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격 급등, 요건 좀 이례적인 건 합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항상 LNG가 LPG보다 가격이 좀 높은 구간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울산 GPS는 LNG, LPG를 서로 그 4개 터빈 중에서 뭐 2개는 LNG, 2개는 LPG로 일정 수 쓰다가 또 약간의 청소를 하고 또 로테이션해서 또 반대로 이거는 LPG, 이건 LNG 이렇게 하다가 LNG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때는 모든 걸 LPG로 돌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LNG가 급등했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들의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S&P가 급등하겠죠. 우리는 판매 가격의 상승을 누리면서 정작 비용에서는 훨씬 싼 LPG로 대응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발전소 그 자체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나아가서 발전용으로 수입해서 저장해둔 LNG를 발전용 전부 다 LPG로 돌리면서 급등해 있는 LNG가 급등해 있는 시장에 내다 팔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SK가스는 자칭 LNG 옵셔널리티라는 용어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본격화 되는 2025년에는 회사 그 CEO 대회에서 회사 측에서는 그 상당한 어떤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요 그림 187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9월에 울산 GPS가 가동이 되고 그 이듬해 이제 그 어떤 LNG 관련 이익이 연간 풀리 반영되는 2025년에 회사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SK가스의 목표가 그들의 뿌리이자 몇십 년 역사를 대변하는 이 LPG는 오히려 약간 조금 감소, 이 세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옆에 2,100억 정도가 LNG. 여러분, 그 제가 제게 쓰는 표현인데 이 농구공 옆에 조그만 탁구공이 붙는 게 아니라 얼추 비슷한 축구공이 붙어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의 뿌리인 LPG는 뭐 그냥 뭐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LNG는 더 늘어서 이게 점점 커져서 오히려 에드밸런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CEO 대회가 있었던 9월 18일 월요일에 있었나요? 그 다음날 9월 19일 날 뭐 장중에는 10몇 프로, 종가 기준으로도 거의 9% 정도 급등하고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갭을 메운다고 지금 좀 조용하긴 한데 아마 이제 SK가스는 앞으로 이 LNG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텔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조금 주가를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변압기로 대변하는 전력기기 3사를 보겠습니다. 전력기기는 4가지, 업황, 수주, 실적, 밸류에이션이 다 완벽합니다. 7월까지 맹렬한 기세였다가 8, 9월까지 한 2개월 정도 2개월 이상 조정 중인데 8월까지는 중간에 변동성은 꽤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빠지는 건 다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기간 조정 형태였는데 10월 들어 제법 빠지면서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을 수반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업종, 우리 업황, 우리 실적, 우리 밸류에이션 어느 하나라도 목에 찼거나 뭐 기스가 났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받고 있는 그 이상 그 해도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더 중시 여기는데요. 그 가끔 테마주들 보면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막 날아갈 때가 있는데 급등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치 사상 노각처럼 항상 불안해요. 언젠가 또 어떻게 또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피어 대비로도 나 자신의 과거의 역사적 흐름 대비로도 이른바 밴드 대비로도 워낙 싸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지가 않죠.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뭐 우리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시장 자체가 딱 한 2022년부터 턴어라운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한 2021년 말 특히 2022년 초부터 이거는 뭐 한국의 전력기기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가 딱 계단식으로 급등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수주 매출 리드 타임이 보통 한 1년 정도, 1년 남짓 정도 리드 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 리드 타임을 소환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딱 올해 초부터 3사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뭐 그거 중에 하나의 지표로서 수출을 딱 보면 그죠? 올해부터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영업이익 합산이 요때부터 딱 팍 턴어라운드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요때는 요랬다가 그죠? YY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리고 올해 실적은 좋았던 폭발했던 작년 수주가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분기뿐만 아니라 뭐 3분기, 4분기 어쩌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YY 각 분기별 YY 베이스는 실적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수준은 내년 또는 요새 또 장기 물량 중심으로 수주를 받으니까 뭐 2년, 3년 이후에 어떤 실적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자본 건전성, 그리고 자본 성장성, 뭐 이런 등등의 이른바 펀더멘탈 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력기기 3사는 여기네요. 보면 글로벌 피어 대비 특히 제일 중요한 성장성 중심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조금도 아니고 상당 수준 또는 대폭 우위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이 글로벌 전력기기 상황이 글로벌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도 지금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 여기 이야기는 글로벌 피어들도 비슷하게 올랐거든. 그러니까 항상 간격을 두고 늘 싸요. 희한하게도 또 원래 팔고 한 2개월 조정받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만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도 조정받고 있거든. 우리가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0월이니까 다 지나간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으로 보자면 거의 한 50% LS 일렉트론 디스카운트이고 현대일렉이 한 40%, 효성중공업은 뭐 60% 디스카운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더 좋은 호황입니다. 전기차, 신재생, 미국의 리쇼어링, IRA, 북미 유럽의 정석 수요를 기반한 일반적인 어떤 호황기에 접어든 거, 그리고 IT 쪽에서의 어떤 수요, 또 중동의 친환경 혁신도시 건설 붐, 제3지대인 아프리카, 호주, 남미, 또 동남아 이런 쪽에 새삼 지금 전력망 구축한다고 난리인 그런 이 다 감안했을 때 이번 호황 사이클은 과거의 5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크리컬즈로서의 일반 어떤 호황보다도 어쩌면 더 길고 강하다고 보는 게 저만의 생각이라 뭐 일반적으로 좀 우리 업계에서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나 자신의 과거의 어떤 역사적 흐름 대비 이른바 밴드로 비교했을 때 지금은 멀티플이 어떤 밴드 상단에 최소한 걸리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아 나 자신의 과거의 어떤 흐름 대비 프리미엄을 받아도 사실 그게 더 합당한데 작년 대비 올해 주가가 꽤나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멀티플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밴드 대비로나 피어 대비로나 쌉니다. 최근에 여러분 8월 수출 MOM 데이터가 MOM으로 7월 대비 36% 정도 빠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때가 딱 조정을 받고 있던 타이밍에 괜히 그냥 빰 맞고 싶을 때였잖아요. 하나의 빌미가 된 거죠. 그때 9월 1일 날 그 데이터 뉴스가 나오면서 오후 2시 이후에만 3사 주가 크게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 3사가 항변했듯이 8월은 휴가철이다 보니까 영업일수가 작아서 늘 8월에 MOM으로 좀 떨어집니다. 사실 8월도 YY로는 40% 이상 증가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9월은 MOM이 거의 110% 확 급등하면서 YY로도 좋았고 대체로는 3사 모두 다 영업이익이 YY도 좋은과 동시에 그죠? 현재 형성되는 컨센 대비 크게 쇼크라든지 어닝 쇼크라든지 또는 조금 초과해도 서프라이즈라는 이 정도는 부합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요 근래의 3사 중에 2사 대비 나머지 2사 대비 LS 일렉트릭 주가가 조금 더 부진한 거는 조금 반등할 때는 이사는 제법 하는데 우리는 LS 일렉트릭을 좀 안 한다든지 또 반대로 또 빠질 때는 나머지 이사는 좀 덜 빠지는데 LS 일렉만 좀 많이 빠진다 이렇게 해서 요 근래 이제 LS 일렉트릭이 좀 부진한 것은 굳이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 3사 중에 나머지 이사와 달리 LS 일렉트릭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 전망치 대비로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로는 조금 제법 미달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어떤 상황. 나머지 반대로 효성중공업은 오히려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지만 오히려 현재 형성된 컨센서스 대비로는 조금 더 오히려 초과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어떤 실적 관련된 디테일한 어떤 차이가 최근의 주가의 희비의 어떤 영향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YR 다 좋고요. 또 어차피 밸류 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미 8, 9개월, 2개월 동안은 조정받고 있는데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요 전력기기 섹터가 실적 발표를 가장 빨리 합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부터 할 거예요. 어쨌든 실적 발표를 거치고 지나가고 하면은 그래도 좀 상황은 안정화되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